근데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아직도 가끔은 그 소리가 들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들려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저희 가족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결혼 8년 차, 올해로 40이 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6살 아들 준호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던 저에게 몇 달 전부터 정말 말 못할 고민이 생겼거든요.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끙끙 앓고만 있기에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시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3년 만의 일이었죠.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70이 다 되어 가시는 아버님이 혼자 쓸쓸히 사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특히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혼자 계시는 아버님을 뵈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 남편도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야. 이제 외로우시지 않겠다라며 적극 찬성했었죠. 새어머님은 정말 예쁘세요. 나이도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30살이고요. 처음 뵈었을 때, 어머, 이런 젊고 아름다운 분이 우리 아버님을 선택해 주시다니 싶어서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아버님 얼굴에도 몇 년 만에 환한 웃음이 돌아오셨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돌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가 될 것 같다며 수줍게 웃으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새어머님은 성격도 정말 좋으세요. 첫 만남부터 저에게 언니, 언니라고 부르시며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어요. 제가 이 가족에 새로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많이 도와주세요라며 정말 겸손하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준호한테도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 너무 어려서 이모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래도 되라며 자상하게 대해주셨고요. 아이는 금세 새어머님을 따르게 됐어요. 결혼식도 조촐하지만 정말 따뜻하게 치렀어요. 아버님 연세를 고려해서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축복해드렸죠. 새어머님이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정말 단아하고 아름다우셨어요. 아버님도 평생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오셨는데 돌아오신 후 아버님의 달라진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시고 평소에 잘 안 하시던 노래도 흥얼거리시고 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어요. 새어머님도 아버님을 정말 잘 모시는 게 보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저희 집은 아버님이 젊었을 때 직접 지으신 2층 주택이에요. 1층에 아버님과 새어머님이, 2층에 저희 가족이 살고 있죠. 원래는 아버님 혼자 계실 때라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아버님이 혼자 계실 때는 너무 조용해서 괜찮으신가 걱정될 정도였거든요. 신혼부부가 되신 아버님과 새어머님의 밤이 이렇게 생생하게 들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 집이 이렇게 방음이 안 되는 줄도 몰랐고요. 아버님 혼자 계실 때는 발소리나 TV 소리 정도만 가끔 들렸는데 처음에는 그냥 신혼이니까 일시적인 거겠지 싶었는데 매일 밤 계속되니까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말하자니 아버님 일이라 너무 민감하고 그렇다고 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리자니 상상만 해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아버님, 밤의 소리가 라고 어떻게 말씀드려요? 새어머님께 말씀드리기는 더 어색하고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참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그날은 새어머님이 정식으로 이사 오신 첫날 밤이었어요. 저는 준호를 재우고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평소처럼 편안한 저녁 시간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쯤 됐나 싶었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뭔가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인가 했어요. 혹시 새어머님이 짐을 정리하시다가 뭔가 떨어뜨리신 건가? 여보, 아래서 무슨 소리 안 들려?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응?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 하면서요. 그런데 그 소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으로 쿵쿵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빨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아, 세상에.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갑자기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서둘러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볼륨을 높였어요. 이 프로그램 재밌네. 소리가 좀 작았나? 하면서 태연한 척 하려고 하더라만요. 하지만 TV 소리를 높여도 아래층 소리는 여전히 들렸어요. 오히려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목소리도 섞여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새어머님의 목소리도. 아, 정말 어디에 숨고 싶었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건 너무 사적인 영역인데. 하지만 우리 집인데 어디로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준호는 다행히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만약 아이가 깨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남편은 괜찮은 척 하려고 애쓰더라만,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잘게 하고는 침실로 도망치듯 들어갔어요. 거실에 있기가 너무 민망했거든요. 그런데 침실로 들어가니까 상황이 더 심해졌어요. 1층 아버님 침실이 바로 우리 침실 아래에 있어서 소리가 더 선명하게 올라왔거든요. 거실에서는 좀 멀어서 희미하게 들렸는데 침실에서는 너무 생생하게 들렸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막고 있어도 들렸어요. 벽을 통해서 진동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생각하니까 막막했어요. 남편도 나중에 침실로 들어왔는데 평소와 달리 말이 없더라고요. 서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누웠어요. 하지만 둘 다 잠이 안 오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소리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조용해졌거든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더라고요. 아침에 새어머님을 마주했을 때 정말 어색했어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지. 새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언니 안녕하세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저는 새 집이라 그런지 너무 잘 잤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네, 잘 잤어요 라고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야 했죠. 그 이후로 매일 밤이 고역이었어요. 시계 바늘이 밤 9시, 10시를 가리키기 시작하면 저는 벌써부터 온몸이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어떤 시험을 앞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귀가 예민해지고 오늘은 조용할까? 하는 기대도 잠시 어김없이 그 소리들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면 좀 나아지겠지 했어요. 신혼이니까 처음에만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지신 건지 예전보다 더 자주
더 길게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혼이시니까 당연한 거라는 건 머리로는 이해해요. 아버님도 몇 년간 혼자 계시다가 새로운 분을 만나시니까 더 그러실 수도 있고요. 일흔이 다 되셨어도 여전히 남자시고 새어머님도 젊고 예쁘시니까.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특히 준호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아이가 깨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밤마다 조마조마했거든요. 다행히 준호는 잠이 깊어서 아직까지는 못 들은 것 같긴 한데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준호가 엄마 아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할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라고 한다면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참 순수해서 어른들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사랑해서 그래라고 할 수도 없고, 남편과도 이 문제로 조심스럽게 얘기해 봤어요.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유난히 시끄러웠던 날이었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하고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좀 참자. 신혼인데 뭐. 하면서 난색을 표했어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너무 민감한 문제잖아. 괜히 기분 상하시면 어떡해? 맞는 말이에요. 시아버님께 아버님, 밤에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저희가 잠을 못 자요라고 어떻게 말씀드려요?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아버님도 얼마나 민망하실까요? 그렇다고 새어머님께 말씀드리기는 더 어색하고요. 나이도 저보다 어리시니까 더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준호 돌보는 것도 예전보다 힘들어졌어요. 새어머님을 마주할 때마다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새어머님이 언니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네, 잘 지내요라고 대답하지만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게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인터넷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찾아봤어요. 검색창에 시댁 소음 문제, 가족 소음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 봤더니 의외로 이런 고민을 겪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집안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며 직접적으로 얘기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결국 참다 못해 이사를 갔다고도 하시고 하지만 저희는 이사를 갈 형편도 안 되고 무엇보다 아버님 집이잖아요. 저희가 나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아버님과 새어머님께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밤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혹시 새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들. 물론 마지막 생각은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거겠지만요. 해시태그 새어머님의 밤 마이너스 수정된 섹션 46.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평소 잠이 깊기로 유명했던 준호가 최근 들어 밤에 자주 뒤척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성장기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더 자주 깨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밤 준호가 갑자기 울면서 제 방으로 뛰어온 거예요. 엄마 무서워. 엄마 하면서 제 품에 와서 안기더라고요. 왜 무서워?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아래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요. 다른 곳에서 자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준호도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기 시작한 거구나. 아이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시끄럽다는 건 확실히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를 달래면서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아래층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마치 준호 우는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요. 아마 아버님과 새어머님도 위층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거든요. 그 순간 저는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조용해져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님들도 지금 상황을 의식하고 계신다는 게 더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한참을 달래서 겨우 다시 잠들었어요. 엄마, 내일도 그렇게 시끄러울까요? 하면서 불안해하는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야, 안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새어머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언니, 어젯밤에 준호가 많이 울었나 봐요? 저희가 다 들었어요. 괜찮아요? 아픈 건 아니고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냥 가끔 밤에 깨서 그래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하네요. 괜찮아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는데 새어머님 표정이 뭔가 미묘하게 변하시더라고요.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서로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새어머님도 뭔가 눈치를 채신 건 아닐까요? 그래도 아이가 밤에 놀라면 안 되는데 저희가 뭔가 조심해야 할 게 있나요? 새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의미가 전달된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아이들이 원래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돌려서 대답했지만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부터 정말 신기하게도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전보다는 훨씬 조용해졌죠. 소리도 작아지고 시간도 짧아지고 아마 새어머님이나 아버님도 준호 때문에 조심하게 되신 것 같았어요. 며칠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 이제 해결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이런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아마 처음에 조심스러움이 사라지면서 다시 자연스러워지신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일시적인 배려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며칠 후 어느 날 오후 새어머님과 단둘이 깊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아버님은 정기검진으로 병원에 가셨고 남편은 회사에 갔고 준호는 어린이집에 간 상황이었죠. 집에는 새어머님과 저만 남아 있었어요. 새어머님이 거실로 와서 저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시면서 앉으셨어요. 언니, 요즘 어떠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하시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혹시 제가 밤에 잠 못 이루는 걸 알아채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준호 키우면서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는데 새어머님이 계속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 시선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언니, 혹시 저희 때문에 불편한 것 없으세요? 제가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서 혹시 모르게 실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새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에 정말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설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눈치를 채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불편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가족인데요.
오히려 아버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저희도 좋아요. 겨우 이렇게 대답했어요. 새어머님은 잠시 차를 마시시더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버님이 재혼하는 걸 달갑지 않게 여기시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새어머님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새어머님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셨구나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긴장됐거든요. 정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정말 기뻐요. 새어머님이 오시고 나서 아버님이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몰라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거든요. 새어머님이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감사해요, 언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하시며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계속하셨어요. 혹시 집에서 뭔가 소음이나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조심할 수 있도록요. 이 집이 생각보다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밤에 좀 활발한 편이에요. 신혼이라서 그런지 좀 에너지가 넘쳐서요. 새어머님이 얼굴을 빨갛게 달아오르시며 돌려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귀여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새어머님도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뭐 특별히 시끄럽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저도 돌려서 대답했지만 서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새어머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저희도 이 집에 새로 와서 적응하는 중이라서 무의식 중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하시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새어머님이 정말 배려심 많은 분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저희를 배려하려는 마음도 있으시구나 싶었거든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오히려 저희가 더 배려해야죠. 신혼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거고 하다가 제가 말을 멈췄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요. 새어머님도 잠시 당황하신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시며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하셨어요. 그 대화 이후 더 어색해진 것 같았어요. 서로 다 알고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새어머님도 뭔가 신경 쓰시는 것 같고 저도 더 예민해지고 며칠 뒤 새어머님이 시장에서 돌아오시면서 저에게 귀마개를 건네주셨어요. 언니, 이거 요즘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면서요. 그 순간 정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새어머님도 민망해 하시는 게 보였지만 그래도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남편과 제대로 얘기해 보기로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아래층이 시끄러운 밤이었는데 저는 정말 폭발할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진짜 못 참겠어. 이거 정말 해결해야 해. 평소보다 훨씬 강한 톤으로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처음에는 쉿, 소리 좀 낮춰. 들릴 수도 있잖아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들리면 어때? 우리가 왜 이렇게 숨어서 얘기해야 하는데? 그냥 좀 더 참자. 신혼인데 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답답했어요. 여보, 나 요즘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미칠 것 같아. 낮에도 집중이 안 되고 어제는 준호 어린이집 픽업도 깜빡할 뻔했다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도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어.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심각하지. 어제는 요리하다가 냄비도 태웠어.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새어머님 보는 것도 이제 스트레스야. 아침에 마주칠 때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 정도까지? 응. 그리고 너도 알잖아. 요즘 우리 사이도 예전 같지 않잖아. 밤마다 이런 상황이니까 서로 예민해지고. 남편도 한참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서 밤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하라고?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는 해야 하잖아. 제가 소리치자 남편이 쉿 하며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 정말 우라가 치밀었어요. 또 쉿이야? 우리가 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숨어서 대화해야 하는데? 남편도 잠시 멈춰서 생각하더니 미안, 내가 맞아. 우리가 너무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나 봐.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며 고민에 빠졌어요. 방음이 문제니까 방음 공사를 하는 건 어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으로 옮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남편도 이제는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방음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지?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네. 2층에 다른 방이 있나?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점만 계속 제기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는 거야? 나는 정말 한계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남편도 마침내 짜증이 났나 봐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버지 일인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괜히 기분 상하시면 어떡해? 우리가 여기서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나가? 제가 반문했더니 남편이 그것도 쉽지 않지. 돈도 없는데 어디로 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그 순간 아래층에서 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베개로 귀를 막았어요. 됐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포기하듯 말하니까 남편이 당황했어요. 뭘 알아서 해? 몰라.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혼자서라도.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밤 아래층이 유난히 시끄러웠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 더 크게. 남편도 잠을 못 이루는 게 보였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났거든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조용해졌는데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 우리 정말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자.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나 봐. 그제서야 남편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체감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도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방음 공사 비용도 알아보고 다른 방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아버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느냐는 거였죠.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해시태그 새어머님의 밤 마이너스 섹션 79
그런 와중에 정말 제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후 준호가 저에게 정말 직접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준호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간식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엄마, 할아버지랑 새할머니는 왜 밤에 시끄러워요? 순진한 눈빛으로 묻는 준호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아이가 눈치를 챈 거예요. 뭐가 시끄럽다는 거야, 준호야? 최대한 태연한 척 물어봤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밤에 자꾸 쿵쿵거리고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 내요. 아야아야 하면서 준호가 천진난만하게 설명하는데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4살짜리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의 순수한 해석을 들으니 오히려 상황이 더 웃기면서도 난감해졌어요. 아니야, 아픈 게 아니야. 그냥 어른들이 얘기하는 소리야. 어설프게 둘러댔어요. 그럼 왜 밤에만 얘기해요? 낮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왜 할머니가 아야아야 해요? 준호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정말 당황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더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어른들은 낮에 바쁘니까 밤에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운동하는 소리야. 정말 궁색한 변명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다른 데 가서 자면 안 돼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요. 어제도 깼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4살짜리 아이도 불편해하는데 저희가 이대로 계속 참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의 수면에까지 영향을 주면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준호야, 그런 말 할아버지나 할머니 앞에서는 하면 안 돼. 알았지? 일단 아이에게 당부를 했어요. 만약 준호가 아버님이나 새어머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정말 난감할 거거든요. 왜요? 진짜 시끄러운데. 준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시끄러우면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말하면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냥 어른들 일이니까 준호는 신경 쓰지 마. 알았지?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을 보니 여전히 의문이 가득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준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준호도 이제 완전히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 오늘 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다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남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 이제 정말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 아이한테까지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준호 수면이 방해받으면 성장에도 안 좋을 거야. 드디어 남편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은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에게 우리 집 할머니가 밤에 아야아야 해요라고 말한 거예요. 선생님이 전화로 준호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서 라고 하시는데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선생님께 집에서 TV 소리가 좀 크게 들렸나 봐요 라고 얼버무렸지만 선생님 표정이 뭔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다행히 더 캐묻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더 큰 소리를 치기 전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어느 날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버님과 새어머님이 1박 2일로 온천 여행을 가신 거예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서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좀 쉬다 오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기회에 집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요. 혹시 방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 해서요. 남편과 함께 집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살펴봤어요. 1층과 2층 사이의 바닥과 천장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방음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벽도 얇고 틈새도 많고 이러니까 소리가 다 들리지 하면서 남편과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1층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아버님 침실 옆에 있는 작은 창고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자세히 보니까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창문도 2개나 있고 환기도 잘 되고 여보, 이 방 어때? 정리만 하면 충분히 침실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남편도 방을 둘러보더니 그러네. 생각보다 넓네. 그런데 1층에서 자면 아버지랑 새어머니랑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위아래가 아니라 옆이니까 소음도 덜하고, 그리고 혹시 아버님이나 새어머님께 뭔가 있을 때 더 빨리 도와드릴 수도 있잖아. 저는 이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방의 위치를 보니까 아버님 침실과는 거실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지금처럼 바로 위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법이면 큰 공사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남편도 점점 이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방법도 있겠네.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런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지? 갑자기 왜 아래층으로 내려오냐고 물어보시면, 준호가 계단 오르내리는 게 위험해서라고 할까? 하지만 어떤 이유를 대든 좀 억지스러울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저녁 아버님과 새어머님이 온천 여행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두 분의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셨어요. 뭔가 여행에서 있었던 일이 있나 보더라고요. 일찍 오셨네요?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새어머님이 길이 막히지 않아서 일찍 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심각해 보이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남편이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한숨을 쉬시며 온천에서 옆방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라고 말을 시작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우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얘기를 들었어. 위층에 젊은 부부가 사는데 밤마다 잠을 못 잔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시는데 새어머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온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집 상황도 생각하게 되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버님과 새어머님이 저희를 거실로 불러서 정말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온천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게 너희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어머님도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사실 제가 전부터 걱정이 됐어요. 이 집이 생각보다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저희 때문에 라고 하시며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니 너무 민망하고 그렇다고 계속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사실은 하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저희도 조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고 있었어요. 새어머님이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무신경했네요 라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버님도 미안하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라고 하시며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일이에요. 신혼이시니까. 제가 어색하게 말했더니 새어머님이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가족이 함께 사는 집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건 정말 예의가 아니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버님도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을까. 우리가 너무 철없이 굴었구나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새어머님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그리고 혹시 방음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개선하고 싶어요라고 제안하셨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아까 발견한 창고 방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1층 창고 방을 정리해서 저희가 거기서 지내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버님과 새어머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1층으로? 그럼 너희가 위층에서 내려온다는 거야? 네, 그러면 위아래 소음 문제도 해결되고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호도 계단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설명했더니 모두들 그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새어머님이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그런데 창고방이 침실로 쓰기에 괜찮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남편이 아까 봤는데 생각보다 넓고 좋더라고요. 창문도 2개나 있고 정리만 하면 충분히 쓸만할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아버님도 그래.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큰 공사도 필요 없고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하시며 긍정적으로 반응하셨어요. 준호는 옆에서 새로운 방에서 잘 수 있어요? 와, 신난다. 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이에게는 마치 모험 같은 일이었나 봐요. 새어머님이 언니, 그럼 방 꾸미는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할게요. 저희 때문에 이사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지만 새어머님은 안 돼요. 꼭 저희가 해야 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라고 고집하셨어요. 아버님도 맞다. 우리가 불편을 끼쳤으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지라고 하시며 새어머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합의하에 1층 창고 방을 새로운 침실로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몇 달간 저를 괴롭혔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렇게 가족들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혼자 끙끙 앓으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새어머님이 언니 정말 미안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드려요? 너무 민감한 문제잖아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더니 새어머님이 그래도 가족인데 뭔들 못 말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아버님도 그래. 우리가 가족이니까 서로 불편한 건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참고만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 이번 일로 배웠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도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더 빨리 얘기하자. 나도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라고 반성하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며칠 후부터 본격적으로 방 공사 준비가 시작됐어요. 새어머님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어요. 인테리어 업체도 알아봐 주시고 가구 쇼핑도 함께 가자고 하시고 언니, 이번 기회에 정말 예쁘게 꾸며봐요.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할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세요. 새어머님의 제안에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시는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과정에서 새어머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함께 쇼핑도 하고 인테리어도 고르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언니,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긴장했어요. 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새어머님이 진심을 털어놓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일로 더 솔직해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이 모든 과정을 정말 즐거워했어요. 엄마, 새 방 언제 완성돼요?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매일 물어보면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이에게는 단순히 새로운 방으로 이사하는 즐거운 일일 뿐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다음 주말 온 가족이 모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버님, 새어머님, 남편, 저, 그리고 준호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한 정식 가족회의였죠. 아버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오늘은 우리 가족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날이니까 모두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보자고 하셨어요. 새어머님은 노트까지 준비해서 꼼꼼히 기록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안건으로 회의를 하게 될 줄이야. 라며 쓴웃음을 지으시면서요. 처음에는 모두들 조금 어색해 했어요. 이런 민감한 주제를 온 가족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새어머님이 회의록에는 뭐라고 적지? 라고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더 웃기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먼저 솔직하게 말문을 여셨어요. 이런 얘기를 온 가족이 모여서 해야 하는 게 참 미안하네. 우리가 배려가 부족했어. 아버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가족끼리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새어머님이 저희가 방음 공사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요라고 다시 한번 제안하셨는데 아버님이 그보다는 아예 방을 옮기는 게 더 나은 해결책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1층 창고 방의 장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위치상 지금보다 훨씬 조용할 것 같고 준호도 계단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아버님과 새어머님께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더 빨리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도 점점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사실 너희가 2층에 있으면 가끔 멀게 느껴지기도 했어. 같은 층에 있으면 더 가족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새어머님은 실용적인 면들을 꼼꼼히 체크하셨어요. 창고 방 크기는 충분한지, 채광은 어떤지, 환기는 잘 되는지 정말 세심하게 살펴보시더라고요. 준호는 내내 신이 나서 새 방 언제 만들어져요? 제 책상도 새 걸로 사주세요. 라고 떠들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기대감이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었죠. 남편도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제시했어요. 벽지 도배는 기본이고 바닥재도 새로 깔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배선도 점검해서 콘센트 몇 개 더 설치하고 새어머님이 인테리어는 언니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저도 함께 쇼핑 다니면서 도와드릴게요라고 하시니 정말 가족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아버님이 일정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업체 견적을 받아보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모두 정해졌어요. 공사 기간 중에는 임시로 거실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새어머님과 아버님도 그 기간 동안은 최대한 조심하시기로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말 뿌듯했어요. 몇 달간 혼자 끙끙 앓았던 문제가 이렇게 온 가족의 협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니 역시 소통이 답이었구나 싶었어요. 새어머님이 회의 후에 저에게 언니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앞으로도 뭔가 있으면 이렇게 함께 의논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네, 정말 그래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죠.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나눴어요. 남편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기뻐라고 하더라고요. 결정이 내려진 후 온 가족이 정말 열심히 준비에 나섰어요. 새어머님은 특히 적극적이셨어요. 인테리어 잡지도 사오시고 인터넷으로 예쁜 가구들도 찾아보시면서 언니, 이거 어때요? 이것도 예쁘지 않아요? 라며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셨어요. 아버님은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업체에 맡기지만 옛날 사람들은 집 꾸미는 건 직접 했어라며 팔을 걷어붙이시더라고요. 남편도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어요. 평일에는 회사 일이 있어서 참여하기 어렵지만 주말마다 아버님과 함께 목공 작업도 하시고 전기 배선도 새로 정리하시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아버지와 함께 이런 일을 해보겠어라며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가장 신이 난 건 준호였어요. 매일같이 오늘은 뭐 했어요? 제 방은 언제 만들어져요? 라고 물어보며 공사 진행 상황을 체크했어요. 새어머님이 아이방 가구도 함께 골라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준호는 완전히 새어머님의 팬이 되어버렸어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창고 정리를 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아버님의 젊은 시절 물건들, 어머님의 유품들, 남편의 어린 시절 교과서까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의미 있는 발견이 있었어요. 상자 한편에서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추억이 담긴 앨범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님이 그 앨범을 보시더니 잠시 말없이 계시더라고요. 새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네요. 사진을 보니까 왜 아버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에 대한 질투나 불편함 없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버님이 자기도 이 집 식구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야지라고 하시며 새어머님에게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머님과의 신혼시절 이야기, 남편이 어렸을 때 이야기, 이 집을 지을 때 이야기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새어머님이 단순히 아버님의 새로운 부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새어머님도 제가 어머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동했어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집안이 정말 시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음은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거든요. 공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온 가족이 협력해서 공사하는 건 처음 봐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뿌듯했어요. 새어머님은 매일 공사하시는 분들 음료수도 챙겨드리고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우리 집 공사니까 잘 부탁드린다며 정말 정성껏 대해주시더라고요. 공사 기간 중에는 임시로 위층에서 잠을 잤는데 신기하게도 그 기간 동안은 아래층이 정말 조용했어요.
아마 새어머님과 아버님도 저희를 배려해서 평소보다 더 조심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새어머님과 정말 가까워졌어요. 함께 가구 쇼핑도 하고 인테리어 용품도 고르고 벽지 색깔도 같이 정하고 마치 진짜 자매처럼 지낼 수 있었어요.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아버님이 창고 한편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하셨어요. 이게 뭐지? 여기 이런 게 있었나? 하시며 상자를 열어보시더라고요. 상자 안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옛날 사진들과 일기장, 그리고 집을 지을 때의 설계도까지. 아버님이 그걸 보시더니 정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아, 이런 게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가 이 상자를 여기 둔 게 분명해.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보시면서 추억에 잠기셨어요. 새어머님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하고 물어보시니까 아버님이 집을 지을 때 이야기, 아이들 키우던 이야기, 정말 세세한 일상들이 다 적혀 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도 함께 보게 됐는데 그 일기장 중에서 정말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님이 이 집을 설계할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 설계사와 만나서 집 구조에 대해 상의했다. 1층에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했다. 지금은 창고로 쓰겠지만 언젠가는 아이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살 날이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고 싶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돌아가신 어머님이 미리 이 상황을 예상하고 계획해 두신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도 어머니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계셨구나라며 감동하셨어요. 새어머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네요. 이렇게 미리 생각해 두시다니. 라고 하시며 감탄하셨어요. 남편도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다니. 정말 감사해라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아직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른들이 감동해하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방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발견으로 인해 이번 방 이사가 단순히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는 의미가 더해졌어요. 모든 가족이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됐죠. 새어머님이 이제 정말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이렇게 저희를 받아주시는 것 같고요라고 하시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님도 그래. 어머니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가족이 모두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 라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 일기장에는 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었어요. 가족들에 대한 사랑, 이 집에 대한 애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들. 읽으면 읽을수록 돌아가신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 가족이 항상 화목하게 지내길 바란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작은 문제들도 대화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혼자 끙끙 앓으며 해결책을 찾지 못했지만 결국 가족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마치 돌아가신 어머님이 저희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고요. 새어머님도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겠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모든 가족이 같은 마음이 된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공사가 완료됐어요. 한 달간의 공사 끝에 창고였던 공간이 정말 아름다운 침실로 탈바꿈했어요. 깔끔한 화이트 톤의 벽지에 따뜻한 우드 가구들, 그리고 큰 창문 2개로 들어오는 자연광까지. 전에 2층 방보다 훨씬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새어머님이 정말 정성껏 골라주신 가구들과 소품들이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언니 취향에 맞을까 걱정했는데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라고 하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저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침실 같았거든요. 준호방도 정말 예쁘게 꾸며졌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테마로 벽지도 붙이고 책상과 침대도 아이 크기에 맞게 새로 샀어요. 준호는 자기 방을 보자마자 와. 정말 멋져요. 새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라며 새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이사하는 날 온 가족이 함께 짐을 옮겼어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건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큰 가구들은 그대로 두고 개인 물품들만 옮기면 됐거든요. 새어머님과 아버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첫날 밤 새로운 방에서 잠을 자는데 정말 조용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1층에 있지만 아버님 침실과는 거실을 사이에 두고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소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남편도 와 정말 조용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이사할 걸 그랬네라며 감탄했어요. 저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푹 잘 수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였는지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도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어요. 엄마, 이 방이 훨씬 좋아요. 계단도 안 올라가도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까이 있어서 좋아요. 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아이에게는 단순히 새로운 방으로 이사한 즐거운 경험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인생이 바뀌는 변화였어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생활 패턴도 많이 달라졌어요. 1층에 있으니까 아버님, 새어머님과 자연스럽게 더 많이 마주치게 되고 대화도 더 많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어머님이 벌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도 자연스럽게 함께 도와드리게 됐어요. 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매일 아침 이어졌어요. 전에 2층에 있을 때는 아침에 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죠. 새어머님도 저희를 더 가까이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간식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아이와 함께 놀아주시기도 하고 정말 진짜 할머니처럼 돌봐주셨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새어머님께 신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가족이 모두 한 층에 있으니까 더 가깝게 느끼시는 것 같았고 특히 준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셔서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가족은 가까이 있어야지. 2층, 1층 나눠서 사니까 뭔가 남 같았는데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야. 아버님의 말씀에 모두들 공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숙면을 취하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낮에도 더 활기차고 준호 돌보는 것도 예전보다 즐거워졌어요. 남편도 당신 얼굴이 확실히 밝아졌어. 그동안 정말 힘들었구나라며 미안해했어요. 이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새어머님과 아버님도 저희가 가까이 있으니까 더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뭔가 있을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일상적인 대화도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됐거든요. 어느 날 새어머님이 언니 정말 이렇게 된 게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저희 때문에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고민만 했는데 이렇게 함께 해결하니까 결과도 좋고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단순히 소음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더 화목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새어머님과 저는 이제 정말 친자매 같은 사이가 됐어요.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함께 시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준호 육아도 함께 하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새어머님이 아직 육아 경험이 없으시니까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새어머님은 젊은 감각으로 저에게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언니, 요즘 이런 육아 용품도 있더라고요.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어머님, 준호 같은 나이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대요. 이런 식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지내고 있어요. 특히 요리할 때가 가장 즐거워요. 새어머님이 언니, 이 요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새어머님도 제가 알고 있는 레시피 알려드릴까요? 라며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준호는 이제 완전히 새어머님을 진짜 할머니로 받아들였어요.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할머니가 젊고 예쁘다고 했어요. 라며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새어머님께 그림도 그려드리고 함께 놀아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새어머님도 준호를 정말 친손자처럼 예뻐해 주세요. 우리 준호가 하루하루 크는 게 정말 신기해요. 아이가 이렇게 빨리 크는 줄 몰랐어요. 라며 매일매일 준호의 변화를 관찰하시고 사진도 열심히 찍어주시고 남편도 새어머님을 완전히 편하게 대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새어머니라고 조심스럽게 부르시더니 이제는 어머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자연스럽게 부탁드리기도 하고 의견도 구하기도 하고 아버님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가족이 모두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니까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재혼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모든 가족이 잘 지내니까 정말 다행이야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어느 날 새어머님이 저에게 언니, 제가 이 가족에 들어와서 정말 행복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오셔서 좋아요. 아버님도 훨씬 밝아지셨고 준호도 할머니가 생겨서 좋아하고 저도 든든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기뻐요라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처음에 민감했던 문제가 오히려 저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거든요. 남편도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좋은 일이 된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그때 그 문제가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어쩌면 각자 예의는 지키면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솔직해질 수 있었고 결국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새어머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냥 평범하게 지냈다면 서로 조심스러워하면서 진짜 마음을 나누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소통이 답이었다는 거요. 만약 제가 계속 혼자 참고만 있었다면 스트레스는 점점 쌓이고 가족 관계는 더 어색해지고 결국 더 큰 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가족들과 진솔하게 얘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정말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새어머님도 처음에는 저희 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걸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그 진심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죄송하다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지금 우리 집은 정말 평화로워요. 1층에는 아버님과 새어머님이, 저희는 바로 옆방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소음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고 오히려 전보다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깊어졌어요. 준호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모두 가까이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며 정말 행복해해요. 아이에게 이런 따뜻한 대가족의 정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어머님과는 이제 정말 친자매 같은 사이가 됐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었죠. 함께 쇼핑도 하고 요리도 하고 때로는 연속극도 같이 보면서 저 배우 정말 멋있다며 수다도 떨고 남편도 이렇게 된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 우리 가족이 정말 화목해졌어라며 만족해해요. 그리고 아버님은 가족이 모두 한마음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며 정말 행복해 하세요. 돌이켜보면 그 민감하고 어려웠던 문제가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는 소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상의 소리로 들리거든요. 아버님의 웃음소리, 새어머님의 발걸음소리, 그리고 때로는 TV 소리까지 모든 게 따뜻하고 정겨운 소리들이에요. 근데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쉿! 아직도 가끔은 그 소리가 들려요. 공사를 했는데도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요.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님과 새어머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며 미소 짓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도 농담을 해요. 여보, 들려? 응, 들려. 근데 이제는 괜찮네. 그러게 신기하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니까 똑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용기를 내서 가족들과 대화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감할 수 있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면 분명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가족이란 서로의 불편함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든 소통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따뜻한 가족들에 둘러싸여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화목한 가족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싶어요. 가족이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사실 이런 고민은 저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불편함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인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고 지내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